보스는 통제하고 리도는 자율로 이끈다. 아이젠하워가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었을 때 교무처장이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으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아이젠하워는 곧 문제의 잔디밭으로 가보았다. 거의 모든 학생이 규칙을 어기고 잔디밭을 걸어 도서관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만 했다. 아이젠하워는 교무처장에게 지시하였다. 출입 금지 팻말을 치우시오. 이 잔디밭은 출입을 금지할 곳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야 할 것이오. 며칠 뒤에 똑바른 길이 도서관을 향해 뚫렸다. 그대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교양한 사람은 규칙을 의식하지 않고 고지식한 지도자는 규칙을 강제한다. 그러나 유연한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 규칙을 바꾼다. 규칙은 모두에게 편리하려고 약간의 불편을 강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다면 바꿔야 한다. 아이젠하워가 불과 3년 만에 대령에서 5성 장군으로 승진한 것은 사람을 규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사람에 맞출 줄 아는 유연한 사고가 바탕되었을 것이다. 무엇이든 규제하려는 것이 관료의 특징인데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 장자는 너무나 머리를 쓰는 것을 6번째 발가락이라고 불렀다. 조장이라는 말은 송나라 사람이 곡식을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뽑았다는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방임하는 것이 애써 노력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국부론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애덤 스미스의 저작인데 그는 그 책에서도 자유경제론을 주장하였다.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굴러간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에 반대하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를 계획경제론이라 부른다. 처칠이 의원이던 시절 영국 하원의 화장실에는 벽을 따라 길다랗게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어느 날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가 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화장실로 들어오더니 반대쪽 끝에 가서 용변을 보았다. 애틀리가 퉁명스레 말하였다. 윈스턴,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까지 반대쪽에 설 필요는 없잖소. 처칠이 웅수하였다. 클레멘트, 당신의 사회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든지 왕성하고 활기찬 것만 보면 정부에서 그걸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요. 그러나 통제와 강압을 신봉하는 사람의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야. 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들은 막 책상에 앉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돌려 그것을 확인하더니 그래, 그렇지만 너는 내가 꾸지람을 하니까 공부를 하려는 거잖아. 하였다. 아들은 화가 났다. 빗자루를 들려는데 마당을 쓰려고 하면 쓰기 싫어지는 법이에요. 저 공부 안 할래요. 엄마가 입을 삐죽거리며 거봐, 내가 넌 공부 안 하려는 게 큰 문제라고 해 그랬잖니. 이목은 자유를 활용할 줄 아는 장수였다. 그는 조나라 도양왕 때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방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목은 군대를 훈련시키고 봉화를 정비하여 긴급 사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단을 마련해 놓은 다음 전투는 벌이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굳게 지키기만 할 뿐 반격하지 않았으므로 흉노들은 이목을 겁쟁이라고 여겨 가벼이 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목의 병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기 이르렀다. 마침내 그들의 불만이 조왕에게 전달되어 왕은 그에게 나가 싸울 것을 누차 권했지만 이목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마침내 왕은 그를 소환하고 다른 장수를 파견하였다. 새 장수는 이목과는 달리 자주 흉노와 싸웠다. 그러나 번번이 패하여 이목이 장수였을 때에 비해 인적, 물적 손해가 크게 입었다. 왕이 다시 이목을 장수로 파견하려 하자 이목이 아뢰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저의 방법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왕은 승낙하였고 이목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이목은 백성들을 풀어 들판에서 자유롭게 목축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자 이를 한 흉노들이
기습작전을 펴 수천 명의 백성을 생포하였다. 승리에 들뜬 흉노는 추가로 군대를 동원하여 끝장을 내려 덤벼들었다. 그때 이목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수년 동안 기다리며 훈련만을 받던 이목의 군대는 싸우고 싶어 근질거리던 욕구를 단번에 쏟아 퍼부어 대승을 거두었고, 그로부터 10년간 흉노는 조나라의 변경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영국의 왕 헨리 3세 때의 일이다. 국민들이 사치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헨리 3세가 황금이나 보석으로 단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소령을 내렸다. 그러나 왕명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 검소령을 내린 것만 보면 헨리 3세는 자율보다 통제를 선호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율을 활용할 줄도 알았다. 그는 이왕에 내린 포고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덧붙이도록 지시하였다. 단 매춘부나 도둑놈은 이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날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